우리 저번 시간에 복소수 부분 정리했습니다. 그죠? 복소수에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유형 9번까지인가요? 8번까지인가? 네, 9번까지. 자, 9번까지가 정리가 됐었고요. 일단 요 부분부터 질문을 좀 받을게요. 받고, 뒤에 몇 개 없죠? 복소수가. 네. 자, 복소수 문제들 쭉 정리하고요. 시스텝으로 넘어가서 혹시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시스텝 질문들 다 마무리를 좀 집시다. 알겠죠? 시스텝 질문이 다 끝난 사람들은 뒤에 복소수 부분 시스텝을 조금 정리해 보셔도 되고요. 오케이? 아무튼 시스텝까지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2차 방정식 부분 한번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고, 사실 2차 방정식은 소개할 게 몇 개 없죠. 우리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뭐 추가되는 내용들도 거의 없습니다. 네, 조금 정말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들 이런 거 알면 편해. 요 정도. 알면 편해 정도. 자, 온라인은 채팅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봐봅시다. 자, 50쪽부터 51쪽까지 질문. 다시 43번. 또 anything? 없어? 넘어갑니다. 52쪽, 53쪽 질문. 51이요. 55번. 51. 또 55번. 55. 53번. 53. 그래? 좀 많네. 59. 56. 59. 네. 또 넘겨서 54쪽에 55쪽에 71번까지 질문. 71번. 71번. 저 66이요. 66. 어디서 66? 4번. 4번. 네. 또 복소수가 좀 많구나. 야, 너네 복소수 그럼 아직 이해를 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활용하는 형태들이 연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네가 기존에 복소수를 어떻게 푼 거냐면 기존에 다 A 플러스 BI로 놓고만 푼 거야. 그냥 다 죄다. 얘가 무슨 뜻인 거야?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겠고 일단 A 플러스 BI 놓고 방정식 풀었더니 노가다 겁내 뛰었더니 A는 몇, B는 몇. 그걸 거의 세제곱하라는데 진짜 세제곱해갖고 계산하고 답 내고 뭐 그런. 조금만 유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복소수 조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푼 사람들도 한 번씩 보세요. 자, 43번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랍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래. 자, 이런 형태의 식에 대해서 아이고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인가? 아니네. x 세제곱. 자, 플러스 4x 제곱 and 플러스 2x x분의 10 이런 형태네요. 자, 일단 구하라는 거 봤더니 일단 식이 복잡해요. x 제곱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대충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린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죠? 대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위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이거 i에 대한 성질, 그죠? 제곱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값을 갖도록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죠?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1만 저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몇 시켜? 제곱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자, 제곱을 이거 넘겨서 제곱시켜주시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 3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식 정리하시면 x 4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맞지? 그 다음 플러스 4 여기 됐나요? 이제 하나씩 모양을 좀 만들어 주자고. 자, 우리는 어차피 얘가 곱해서 더해서 0인 걸 알잖아. 그죠? 0인 걸 아니까 뭔가 이상한데? 저 제곱한 게
그러네. 이거 제곱하면 이게 아니죠. 몇이냐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워. 마이너스 9인가? 그죠? 마이너스 9니까 여기 10이지 그지? 모양이 맞춰져야죠. 자, 여기까지 했다 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10이 뭐야? 이거 10이랑 이거 10이랑 같네? 이거 느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 어차피 x는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니까 나는 양변에 뭐 해볼 수 있어? x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식을. x로 나눠도 똑같이 0입니다. x로 나눠봤더니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10이 결국 또다시 몇인가요? 0인 거잖아. 보여? 눈에?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10이 0이야? 근데 여기도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10이 있단 말이지. 쟤는 몇이구나? 0이구나. 그럼 우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없애줄 거 없애주면 결국 x제곱이랑 뭐만 4x제곱만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x4제곱도 하지마. x4제곱은 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0으로 정리할 수 있죠. 넘어가주면 결국 마이너스 2x제곱 계산하니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됐어? x제곱 대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0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겠죠. x제곱은 내가 아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고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다까지 되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43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51번인가요? 자, 51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복소수에 대하여 z제곱과 z-5y가 모두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해석을 해야 돼. 자, 우리는 복소수 z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실수 부분은 정리를 하게 되면 a제곱 정리해봐. 본인들도 틀린 사람들 마이너스 3a. 자, 실수 부분입니다. 플러스 2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을 끄집어내면 허수 부분은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3인가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 z에 대하여 z제곱이 뭐예요? 또 z-5i가 뭐가 돼야 된대? 실수 돼야 된대요. 얘도 실수. 얘도 마찬가지죠. z를 제곱해서 실수되게끔 해 라고 하는 말은 얘를 제곱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제곱이 돼서 실수가 되는 형태들을 너는 알아? 이렇게 묻는 거거든. 진짜로 제곱을 해서 실수되는 거를 찾아 이게 아니고요. z제곱해서 실수되는 복소수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기본 정리 때 했잖아요. 제곱해서 실수되는 케이스들. z가 뭐면? 진짜 실수면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일 겁니다. z가 뭐여도 내가 실수가 된다 했어요? 순허수가 돼도 실수가 된다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실수가 되려면 결국 뒤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i 부분이 0이 되려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을 하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거는 니들이 해. 순허수가 되려면 앞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앞부분이 0이 되려면 a-2, a-1이니까 a는 2 또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결정이 되겠죠. z-5i가 실수가 되려면 i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얘는 그죠? i 부분이 사라진다는 소리는 얘가 얘랑 계산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몇이 되면 되는 거야? 5가 되면 되는 거죠. 식을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만족하는 a 마이너스 몇? 몇이냐?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몇이 되면 된다? 2가 되면 된다. 자, 둘 다 뭐가 돼야 된다고? 둘 다 실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겹치는 거 찾으라는 소린 거 아니야. 이쪽에서도 실수가 되는 케이스 4개 중에 3개죠 정확하게는. 하나와 2개 중에 하나가 겹치는 거. 뭐 겹쳐요? 2 겹치죠 2. 그지?
그러니까 A 값은 몇이 되면 돼? 둘 다 실수되려면 2가 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혹 51번 문제를 푸는데 나는 진짜 제곱을 했다. 그럼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 첫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곱하고 내제곱하는 형태들은 많지 않다, 문제가. 오케이? 자, 55번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55번 문제를 보시면 2x-y가 1이 되는 이런 경우들 중에 xy들 중에 x 플러스 yi가 자, 1 플러스 ai분의 뭐가 된대요? a가 된대요. 자, 이런 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세요.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됐어? 그 둘이 무슨 식이라는 소리야? 같은 값이라는 소린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럼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비교할 건데? 그럼 계산을 해서 비교해도 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너무 무작정 계산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다만, 너무 계산을 하니까, 너네들은. 오케이? 조금은 줄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너무 계산하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잖아. 계산하시면 되죠. 비교하기 바로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해? 실수화를 먼저 좀 시킵니다. 자, 얘는 1 플러스 a제곱이죠. 실수화를 시키면 a의 1 마이너스 ai가 될 거예요. 됐나? 자, 그럼 식 정리하시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a제곱분의 실수 부분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고? x가 돼야 되는 거고. 허수 부분 1 플러스 a제곱분의 뭐야? 마이너스 a제곱. 얘가 허수 부분이잖아. 얘가 뭐가 돼야 돼? y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y는 뭐라고?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뭐예요? 2x 마이너스 1로 고쳐요. 네? 됐어? 이제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식으로만 연립하시면 되겠죠? 앞에다가 2배 빼기 1을 하면 얘랑 같은 거지. 다시 앞에 거에다가 2배 빼기 1을 하면 얘랑 같은 거죠, 결국은. 자, 마무리합시다. 1 플러스 a제곱분의 계산들은 너네들이 해주세요. 2a 2배 빼기 1을 하면 뭐랑 같다고? 1 플러스 a제곱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파란색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양변에 1 플러스 a제곱 곱해요. 분수 없애고. 그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어?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답까지 뭐해? 이거 못 푼 사람. 뭔가 푸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막 또 보면서 막 이거는 좀 내가 뭔가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나?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자체가 또 훈련이 또 안 돼 있는 거야. 여기서는 너무 구하라고 돼 있잖아. a 값을 구해. 근데 이렇게 x 플러스 yi가 이런 식이야. 이거 유리와 실수화 해갖고 두 개 같은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a 플러스 bi가 ab가 실수인데 3 플러스 i래. a는 3이고 b는 1이잖아. 그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낸 거죠. 그러니까 얘 취향은 취향이란다. 얘에 대한 의도는 뭐야? 계산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라고. 아직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계산 직접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못 들었으면 그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 짠짠짠 이렇게 자, 55번 정리됐을까요? 야, 그럼 56번도 비슷한 느낌 아닐까? 같은 유형인데. 자, 실수 AB에 대하여 A의 1 플러스 I와 56번입니다. A의 1 플러스 I랑 제곱인가요? 아니네. B의 1 마이너스 I. 자, 얘를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자, 어떤 복수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수수인지 모르겠는데 복수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대. 무슨 뜻이야? 도영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복수수 뭐 있니? I 또
마이너스 i도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i가 되거나 마이너스 i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하셔야죠. 됐니? 야, 그럼 이제 식 정리하면 되지. a-b가 예를 들어 i라고 한다면 a-b는 0이 돼야 되고 실수 부분. 이거 a, b 실수라고 돼 있죠, 밑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문제에서 간혹 a, b가 실수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안 나오면 문제를 못 풀지만. 오케이? a, b가 실수라는 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을 만족한대. 그럼 a는 3이고 b는 1이야? 아니라고. a, b가 실수면 그렇게 되는데. 오케이? a, b가 만약에 복소수 체계면 이거 되는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복소수에서는 a, b가 실수인 형태의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 하나씩 놓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한 거야? a-b가 0이 되고 를 확인했을 때 나는 뭘 다시 확인한 거야? 실수 AB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 거라고. 얘는 실제로 문제가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꼭 이해하길 바려.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플러스 B는 뿔마 I가 돼야 되는 거죠. 뿔마 1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제 만족하는 A, B 값들을 찾아준다고. 더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형태들. 그리고 두 개 같은 형태들. 그러니까 A, B가 각각 뭐가 되면 돼? 2분의 1이 돼도 되죠. 같은 형태니까. A, B가 각각 뭐가 돼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I가 될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순서쌍은 총 몇 개 나와? 2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두 개를 다 각각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같은 값 나오겠죠? 2분의 1 제곱하고 2분의 1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4분의 2. 4분의 2는 2분의 1. 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결입니다. 자, 제곱을 하래. 와, 그럼 이걸 진짜 다 제곱을 해야 되나? 는 아니라고. 자, 실제로 복소수 문제에서 진짜 제곱을 해서 푸는 형태들은 거의 없어요. 거진 없어. 자, 얘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56. 응?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i지. 마이너스 i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질문한 사람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게 왜 3이야? 자, 그 다음. 자, 59번 별표 칩시다. 예, 성질에 대한 부분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은 형태들이 등장이 되면 걔는 놓고 풀어야 됩니다.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야지. 왜? 내가 지식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A 플러스 BI 놓고 그대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은 정리를 하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Z 플러스 2랑 Z바 플러스 2지. 자, 두 개의 숫자를 보면 내가 얘의 복소수를 오메가라고 만약에 잡으면 W라고 잡으면 뒤에 있는 요 숫자는 그런 W에다 뭘 취한 거야? 켤레 취한 거잖아. 결국은 2를 더했든 말든 어차피 요거 하나가 뭔가의 복소수일 거 아니야. 그런 복소수에 바가 붙었으니까 얘 뭐라고? 켤레 복소수라고. 뒤에는 뭔 말인지 알아?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서로 무슨 관계다? 꼭 써놓읍시다. 켤레 관계입니다. 켤레 관계. 선생님 2가 더해져 있는데 2는 의미가 없잖아. 켤레에서. 뭔 말인지 알아? Z 이거 혹시 정리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해주세요. Z 플러스 2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발을 취하면 켤레 관계는 각각의 발을 취해도 된다 했습니다. 성질. 기본 성질은 꼭 기억해 줘야 돼. 얘를 켤레를 취하게 되면 각각의 켤레를 취한 거랑 같은 거니까 얘는 Z바가 될 거고 2는 실수죠? 실수는 켤레를 취해봤자 어차피 2입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앞에랑 뒤에는 서로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켤레를 곱했네? 그럼 무조건 뭐야? 실수지. Z랑 Z바를 곱하면 무조건 실수잖아. 걔를 실수화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뭐예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자, 니은을 봅시다. Z 더하기 Z바
와 z 마이너스 z 맞아? z 더하기 z반은 뭐예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얘는 실수지. z 마이너스 z반은 허수, 순허수입니다. 삼민아 맞아? z 빼기 z반은 순허수? 지효 맞아? 내가 z 더하기 z반은 실수라며.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 더하면 2a 되는 거니까 실수지. 다시 z 빼기 z반은 실수니 순허수니 그러면 그러고 틀린다고. 맞아? z 빼기 z반 밑줄 치시고 요거 별표. z 마이너스 z반은 순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콜. b도 만약에 0이면 얘는 그냥 0이지. z에서 z반 빼봤자.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z에서 z바를 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순허수로 놓고 푸는 애들이 있다고. z 더하기 z바는 아무 생각 없이 실수라고 놔도 돼요. 근데 z 더하기 z바는 z 마이너스 z바는 순허수도 되고 실수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대신 실수에서는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요. 자, 하여튼 앞에는 실수고 뒤에는 순허수입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허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디귿.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이런 느낌들이 봐봐. 이거 z를 진짜 세제곱하라는 소리니? 자, z의 세제곱이랑 z바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z를 세제곱한 형태도 결국 수일 거 아니야, 수. 어떤 복소수겠지. 그럼 내가 얘를 오메가라고 만약에 잡으면 세제곱한 거를 얘를 세제곱한 형태는 결국 뭐가 된다고? 오메가랑 켤레 형태가 된다고. 해봐. 1 플러스 i를 제곱해갖고 복소수한 거랑 1 마이너스 i를 제곱해갖고 복소수한 거 보면 둘은 또 켤레 관계라고. 되니? 무슨 소리야? 발을 세제곱보다 멀리 써도 되는 거라고. 안으로 써도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 세제곱을 하고 켤레를 취할 건지 켤레를 취한 다음에 세제곱을 할 건지 그 두 개는 뭐하다 결국 같은 거다. 결국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얘기하는 거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입니다.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실수죠. 그래서 디귿은 실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리을은 같은 케이스죠. z분의 1을 하든 지지고 볶든 결국 앞에 거랑 뒤에 있는 숫자는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는 켤레 관계예요. 켤레 관계에 있는 숫자를 두 개를 뺐어. 그럼 뭐야? 순허수 또는 0. 오케이? 순허수 또는 0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복소수 z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 오케이? 순허수 되면 되겠죠 사실상.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59번.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체크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61번은 질문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 이거 했나요? 우리? 아 했구나. 자 61번이 지금 방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너네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저번 시간에 나도 풀어줬던 기억이 나네. 풀어줬으면 너네들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혹시 다시 풀어본 사람? 1명, 2명. 온라인 다시 풀어본 사람? 61번, 셋, 넷. 4명 다시 풀어봤어요. 4명. 예솔이 풀어봤니? 아니야. 안 풀어봤어. 왜? 선생님 풀어줘갖고 동그라미 쳤거든. 되게 큽니다. 내가 미리 풀어준 문제들은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미리 풀어주는 거야. 어찌 보면 너네한테 기회를 다시 뺏은 거라고 내가. 다시 해봐야죠. 진짜 하다못해 자이스트레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라도 61번 같은 문제들 풀어봤어야지. 꼭 제발 해보세요. 다시 61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64번 갈게요. 자 64번도 별표를 좀 칠까요? 이런 문제는 내가 또 남겨놨네.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서 주말 동안 몸살이 나서 조금 내려놓아갖고. 자 봅시다. 64번. 자 알파랑 베타 복소수에 대하여,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켤레는 1이래. 1이 아니네. 마이너스 아니. 그 다음 알파 베타 켤레는 1이랍니다. 자 이런 힌트가 등장이 됐어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복소수니까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 혹 그렇게 푼 친구들 있으면 꼭 반성합시다. A, B, C, D 구해야지. 야 무슨 4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야 3개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4개는 좀 그렇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좀 볼게요. 구하는 걸 봤더니 알파 켤레 분의 몇이에요?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이런 형태의 값을 원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이런 형태들은 조금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걸 활용한다는 소리는 결국 A 플러스 BI 놓고 풀겠다는 소린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을 봅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놓고 풀 수 있는 형태는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복소수 결국은 조금 더 중점이 두어지는 게 I 부분인데, 야 그런 I를 배울 그 기회도 없이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실수지. 문제에서 힌트로요 실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음 값이 실수일 때, 뭐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이 실수일 때. 야 복소수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생뚱맞게 실수를 내? 라고 하면 그 실수에 대한 성질을 써달라는 소린 거야.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실수 성질을 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실수 성질들을 쓰는 게 아니야. 너네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실수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복소수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실수를 쓰는 거잖아 성질이. 그럼 내가 복소수에서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실수는 성질이 되게 많잖아. 대소관계도 비교가 되고 제곱을 했을 때 양수인 거고 이런 형태들도 많겠지만 복소수 범위에서의 실수에 대한 성질은 결국 켤레를 취해도 뭐하다? 같다라는 거지. 왜? 복소수 I가 있는 부분은 켤레가 취해지면 뭐야? 조가 바뀐다고 뒤에가.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얘가 굳이 실수가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얘에서의 해석은 가장 큰 해석이 뭐냐면 양쪽의 켤레를 취해도 다시 알파 켤레 베타가 돼도 얘는 몇이다? 1이다. 이 성질이 제일 큰 겁니다. 복소수 체계에서는. 됐어? 왜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 나오잖아. 알파 켤레 분의 1. 알파 켤레 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나누면 알파 켤레 분의 1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베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은 내가 뭘로? 베타로 바꿔 쓰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베타 분의 1은 뭘로 쓸 수 있어? 베타 분의 1은 알파 켤레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 이렇게 베타 분의 1. 베타 분의 1 맞지? 네, 베타 분의 1. 베타 분의 1 좀 넣으면 알파 켤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가 구하라 소리네. 결국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위에 거 켤레 취한 거죠. 위에 거를 켤레 취한 거니까 몇이니? I로 계산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BI라고 내가 놨니? 안 놨지? 문제에서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밑줄. 나도 문제 처음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할 때 어떻게 느낌이 가는지를 봐.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 무슨 뜻이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이런 뜻이거든. 저 관계만 만족하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안 잡고 풀어도 돼. 가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내가 되게 막 과장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케이? 출제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낸 걸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그런 그 문제에서 내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문제가 편해져요. 됐어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6번 봅시다. 복소수가 쉬워지길 바래요. 우리 유형 문제들 푸는데 그래도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은 유형인데도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은 아직 복소수가 익숙치 않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빨리 푸시고.
질문할 게 있으면 또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별표를 좀 칠까요? 66번도. 자, 문제 조금. 자, 요 부분 정리해 주시고, 자, 봅시다. 66번. 자, 두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알파 켤레는 베타 베타 켤레랑 같고 그 값은 3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알파 베타 값을 구해달래요. 이런 두 개의 힌트를 주어주고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해줘. 자, 1차원적으로 너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야. 오케이. 알파 베타와 알파 켤레 베타를 곱하면 얘는 9야. 됐어? 얘를 내가 Z라고 잡으면 얘는 Z바가 될 거니 두 개를 곱하면 9네. 그지? 괜찮아? 생각나는 게 없어요. Z랑 Z바를 곱해서 9가 되는 거. 만약에 Z가 실수면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겠다. 왜? Z가 3이면 켤레체도 3이잖아. 본인이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건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네. 알파 곱하기 알파 베타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다. 그러고 나서 뭐 여기다 뭐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뭐 여기까진 괜찮죠? 두 개를 곱하면 9야. 그 말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9야. 다시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랑 곱한 거의 켤레니까 둘은 켤레 복소수 관계죠. 켤레 복소수 관계를 곱하면 9야.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복소수 두 개를 곱해서 9 되는 케이스가 3밖에 없니? 아니야.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곱해서 3 되는 거. 아니, 곱해서 9 되는 거. 됐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왜? 방향을 모르니까.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거든, 본인 입장에서. 정리를 합시다. 오케이? 요거는 절대 안 된다. 최악의 방법입니다. 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우리는 복소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복소수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 두 복소수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3이 됐대요. 3빗줄. 나는 복소수를 굳이 배우고 있는데 왜 굳이? 실수? 실수는 무슨 뜻이다? 성질 이용하라는 뜻이다. 뭘 취해도 켤레를 취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다. 이해됐어? 그런 형태들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실수 성질을 바로 쓸 수는 없죠. 똑같으니까. 되니? 자, 아무튼 요 정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뭔데? 자, 문제에서 두 번째 힌트가 뭘로 나왔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형태를 구하라며. 그죠? 그럼 이제 나는 여기 식에서 결국 실수라는 형태가 알파랑 알파 켤레를 곱한 게 3이다 이렇게 힌트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주자야. 복소수에서요 만드는 형태들이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중급에서 좀 더 다뤄볼 겁니다. 만들어지는 형태들. 자, 알파랑 알파 켤레를 곱해서 3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알파를 내가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알파분의 3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알파 켤레분의 3. 이 넘긴 겁니다. 됐어? 자, 마찬가지로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베타도 내가 정리할 수 있죠. 베타라는 형태는 켤레 베타분의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더해볼 수 있는 거죠. 되니? 왜? 우린 더한 값은 알거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i가 나와요. i는 알파 켤레분의 3 더하기 베타 켤레분의 3이 되지. 자, 복소수도 당연히 뭐가 돼요? 통분이 됩니다. 통분이 되니 통분을 시켜보시게 되면 알파 켤레 베타 켤레분의 3의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지금? i라고.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건 알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라며. 그럼 켤레 더하기 켤레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i가 돼야 되지. 이게 마이너스 3i네. 마이너스 3i를 내가 어떤 복소수로 나눴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i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이해돼? 실제로 실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알파 베타 켤레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알파 베타지? 다시 켤레를 취해도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되나? 그래서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유지가 되면 됩니다. 됐나요? 66번은 꼭 별표 치시고 본인이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런 문제에서 뭔가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는 형태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많아요. 오케이? 아마 여기서도 곱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그 과정들이 결국 뒤로 갔을 때 막힘이 나오는데 왜 막히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소수 두 개 곱해서 3이 9가 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너네가 거기서 3 또는 마이너스 3이 정리가 됐다는 소리는 그 복소수 애들 다 버리고 실수에서만 체크를 하겠다는 소린 거야. 근데 본인 입장에서 납득을 해버립니다. 그냥 아 이게 되겠지 뭐. 안 좋은 습관이에요. 꼭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요. 66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64번보다. 이건 잘 냈네요 문제를. 66번 정리 잘 해주시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꼭 다시 한번 영상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71번이죠. 71번. 자, 허수 Z. 야, 복소수가 아니고 허수 Z네. 요런 것도 놓치지 마. 자, 허수 Z 밑줄 치고 써놓읍시다. 자, 굳이 내가 표현을 하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게 되면 허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는 절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이런 힌트를 주어진 겁니다. 말로 주어진 거예요. 허수 Z와 그 Z바에 대하여 Z 곱하기 Z바 자 플러스 Z분의 Z바인가요? 얘가 몇이래? 얘가 3이랍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A와 B 값 구하는 건가? 아 Z 빼기 Z바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실상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죠. 예, 근데 놓고 풀었을 때 조금 문제되는 게 뭐야? 이거 실수화가 걸려요. 본인들도 그런 생각 드니? A 플러스 BI로 내가 오케이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가 굳이 0이 아니야? 아 그러면 놓고 풀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돼. 근데 놓고 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야 이게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예식을 관찰을 해봤더니 얘가 몇이 있어? 3이 또, 또 나오네 3 밑줄. 아유 계속 나와. 야 3이 뭐라고 3이? 실수라고 실수. 선생님 실수가 뭔데요? 혈례를 취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고. 실수의 성질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이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양변에 뭘 취하자고? 혈례를 취하자고 다. 자, 양변에 켤레를 취하면 얘는 그대로 Z 곱하기 Z바가 될 겁니다. 괜찮니? 얘는 위아래가 순서가 바뀌겠죠? 밑에가 Z바 그 다음 위에가 Z 얘가 똑같이 3인 거지. 됐니? 앞에 게 같네요. 그지? 여기서 이제 내가 뭐 해볼까? 그동안 내가 3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켤레를 취했습니다. 거기까지 동의합니까? 켤레를 취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해봐야 될까 생각이 들면 천민이 뭐 해보고 싶니? 선생님 뭐 하고 싶니? 켤레를 취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뭐 하고 싶어? 뭐 무슨 정리? 그 이제 우리 또 A 플러스 B에 놓고 풀면 되나?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분수를 양변에 정리한다. 이거 좀 보이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다며. 그 두 개씩을 뭐 해볼 수 있을까? 빼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런 성질, 그러니까 제발 내가 푸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내가 뭘 해보는 게 편할까를 생각을 좀 해봐요.
3이라는 숫자 나는 이 문제 몰라. 근데 3이라는 숫자를 봤더니 3은 편례를 취해도 똑같은 숫자잖아. 그래서 해봤어. 밑으로 했더니 얘는 모양이 바뀌었는데 나머지는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내가 원하는 건 Z를 구하는 거죠. 이거 지금 Z 구하는 거죠. 응. Z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식이 이렇게 등장이 되면 두 개씩을 뭐 해보는 게 편할까요? 하면 거기서부터는 방향이 니들이 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아, 두 개 한번 빼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야, 친구들 중에. 아, 이거 빼봐야지 한번. 빼볼게요. 빼보게 되면 결국 식이 어떻게 돼? Z 바랑 이건 사라지죠? 얘도 사라지고 Z는 뭐랑 같은 거야? Z랑 같은 거야. 됐나? 두 개가 같습니다. 그지? 방정식을 푸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 분수는. 따라서 Z바의 제곱과 Z는 같은 겁니다. 아, Z제곱은. 됐어? Z바랑 Z가 제곱이 같다는 소리는 Z바랑 Z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Z랑 Z바랑 마이너스 Z가 같을 수도 있어요. 됐어?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해석이 안 되나? 얘는 딱히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이거는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보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 이거 분수 형태 같은 이것도 결국 켤레 관계잖아. 이거 뭐야? 이거 켤레치한 형태인 거잖아요. 예, 켤레치한 형태가 같다는 소리는 이게 실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분수 형태가 실수되는 게 이게 크기가 같은 형태인지 스너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해봅시다. 여기서.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Z바랑 뭐랑? Z랑 같아야 돼. 켤레를 취했어도 같아요. 무슨 형태란 소리야? 실수 형태란 소리죠. 근데 이거 실수는 아니에요. 왜? B가 0이 아니라. 그래서 주어진 거구나. 느낌 와? 얘는 아니구나. 뭐야? 이거네.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이거 두 개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순허수가 된다는 소리죠. 맞아? 그래서 Z는 뭐구나? 순허수구나. Z가 순허수니까 우리는 Z 대신 뭘 넣을 거야? BI라고 넣을 거야. 됐어? BI라고 놓고 요 식을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에서 하나 찾아요. 여기서도 찾든 여기서 찾든 BI라고 놓고 3이 되도록 하는 B값을 찾아줍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되니? 해야 되나? BI를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 앞에는 B제곱이 되고요. BI분의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게 3이죠. 따라서 B제곱은 몇이 돼? 4가 되는 거고 B는 뿔마 2i가 되는 거야. 2i가 됐든 마이너스 2i가 됐든 예식을 만족하는 형태는 2i 또는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소리지. 되니?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 2i 더하기 2i의 제곱이니까 4i의 제곱이 되고 4i 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든 건 뭐야? 그냥 대입해서 풀면 a 값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정리를 해봤더니 무슨 관계까지 와? 순허수 관계까지 와요. 이런 식을 만족을 하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순허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순허수가 되기 위한 순허수가 됐을 때 그 B값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A, B를 찾을 수도 있는 형태겠다. 오케이? 그런 느낌까지 올 수 있으면 좋다고. 아직 문제에 대한 뭐라 해야 돼? 경험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쌓아져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이것도 좋은 문제네요. 자, 이거 A 플러스 BI 놓고 푸는 거는 결국 시간 걸리면 하겠지. 나는 그거는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조금 노가다 하더라도 A 플러스 BI 놓고 결국에 풀어내는 건 할 거야. 나랑은 이런 부분들 좀만 정리하자고. 이런 관찰. 왜 실수 3이 나왔는가?
그럼 선생님 여기 3이 안 나오면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i가 나오면요? 이건 진짜 놓고 풀어야 돼, 노가다. 그건 노가다 풀라고 준 문제야. 오케이? 그런 느낌들까지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71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소수 뒷부분까지 쭉 정리를 하고요, 저랑. 그 다음 C스텝으로 좀 넘어가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추가적인 지식 부분들을 채우는데 우리는 힘을 조금 더 쏟을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71번. 자, 오늘 복소수 한 부분들은, 자, 질문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형태의 내용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 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항등식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복수수는 그 해석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 건지 그 감이 안 잡혀갖고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꼭 연습합시다. 요 관점을 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늘어요, 복수수는. 그리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복수수는. 10번 유형 봅시다. 자, 두 번째 성질이죠. I는 우리가 복소수를 내가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I를 왜 만들었는가라고 하면 제곱해서 음수되는 형태를 찾고 싶어서 이것도 이제 뭐 일리는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n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I가 등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x의 n제곱이 예를 들어 1이 되는 형태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x에다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따지면 1밖에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x의 n제곱이 1이 되는 형태는 몇 개나 나온다? n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n개가. 쟤네 말고도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시를 들면 x 세제곱이 1이 되는 거 많이 봤죠? 이거? x 세제곱이 1이 되는. 세제곱이 1이 되는 형태가 x는 1밖에 없나? 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방정식을 풀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몇이 되는 0이 되는 허근도 존재를 해요. 그걸 오메가라고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고 이런 3차 방정식이 또는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허수라는 숫자가 존재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결국은 그런 n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k값 또는 뭐 어떤 값이 나오는 형태인 거 아니야? 그런 형태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들이 등장이 된다고. 이해돼? 그런 반복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환구조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에 대한 문제는 그런 주기 형태들을 찾는 형태가 됩니다. 10번부터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을 다 알고는 모르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를 i라고 정의를 하면 i를 4제곱하면 몇이 되니? 1이 되잖아. i를 4제곱하면 1이 된다는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더 i를 곱해봤자 뭐가 될 거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 범위에서 결국 뭐가 되는 형태가 1이 되는 형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1을 기점으로 이러한 4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4번마다 뭐 하는 거구나? 반복이 되는 형태구나. 오케이? 어떤 복소수를 8번을 곱했더니 뭐가 됐어? 1이 됐어. 그럼 8번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얘는 8번씩 반복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우리가 8주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찾는 형태의 연습을 복소수 단원에서 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10번 유형과 11번 유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제 주기를 찾는 게 이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노가다를 많이 했을 겁니다. 3번도 곱해보고 4번도 곱해보고 5번도 곱해보고. 자, 나는 2가지 형태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복소수는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아요. 숫자를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372번 문제 봅시다. 372번 문제를 보시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이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 5제곱부터는 다시 뭐가 돼? i가 된단 말이지. 알죠? 그럼 얘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이 4개를 더한 거랑 똑같이 생긴 놈이 또 반복이 될 거라는 거야. 나는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니 4개까지만 계산을 해서 끊어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몇이야? 0이야. 그럼 뒤에 4개도 당연히 몇이겠다? 0이겠다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 4개도 0, 그 다음 4개도 0. 그럼 4개씩 계속 0이 됐을 때 얘는 총 몇 개니까? 2020개니까 4개씩 묶어주면 나눠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더해봤자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나요? 괜찮지? 자,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네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9번 문제 봅시다. 자, 새로운 복소수가 나왔어요. Z라는 복소수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야. 자, 얘도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10제곱까지 하라는 소리인데 쟤를 다 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옆에다 써놓읍시다. 뭘 찾아라?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라. 언제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가다를 떼봅니다. Z제곱은 2분의 위에 거는 제곱하면 2i가 되죠? 그러고 나서 뭐야? i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곱을 하면 i네. 그러면 4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8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번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얘는 추가 정리합시다. 4제곱이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부호가 상반되는 형태들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8제곱까지 더해주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느낌까지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매번 이런 식으로 제곱,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밑줄 많이 나오는 숫자죠. 80번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얘 실수화시키면 i가 됩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실수 부분은 얘 실수화시키면 마이너스 i가 돼요. 81번에 루트 2i분의 1 마이너스 i w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자,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존재를 해요.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기억을 해놓는 게 편해. 알겠어? 많이 나오는 숫자들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가 되고요.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요. 다른 과정 필요 없어요. 많이 알면 편합니다. 괜찮아? 복수수는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을수록 값들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좋아요. 편해집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안 집어넣은 형태들인 거지. 자,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해서 다시 1이 되는 형태를 쉽게 찾아줄 수 있으면 편해. 이런 형태들처럼. 제곱을 하면 내가 아는 숫자가 나오잖아. 12번 만에 1이 되는 형태들도 있어요. 24번 만에 1이 되는 형태들도 있고요. 그럼 그런 애들은 24번까지 해야 되나? 원래는 해야 돼. 네, 원래는 해야 돼. 그게 목적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유는 한번 설명은 드릴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복소수 Z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합시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저 복소수가 언제 1이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아요. 오메가잖아, 오메가. 그지? 고영아, Z를 몇 번 곱해야 1이 되니? 참민아, 몇 번 곱해야 1이 돼요? 자, 요거는 지식으로 쌓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요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요 방정식의 근이지? 그지? 근의 공식 쓰면 얘 나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2 넘기고 1 넘겨서 제곱하셔도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요 방정식의 근인 걸.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이 몇이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 말은 x를 6제곱하면 몇이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쟤는 6번을 곱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6 주기를 가져요. 자, 너네 이거 주기성 쉽게 생각하면 안 돼. i 제곱 이런 걸로 안 나와. 희한한 숫자들로 나온다고 이제는. 왜? 이것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숫자들을 줘요. 그럼 걔네들은 몇 번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는 다 직접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한번 해보자고. 모른다 가정합시다. 뒤에 있는 형태의 지식을. 자, 우리는 자, 그래프에다가 저런 점들을 좀 찍어 볼 건데요. x축을 실수로 잡을 거고요. 이건 그냥 지식적인 걸로만 갖고 가요. 위에 y축의 부분을 허수 파트로 잡을 겁니다. 됐어? 자,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평면을 나타내는 것을 복소평면이라고 얘기해요. 대학 수학에서 배웁니다. 복소평면. 그럼 내가 모든 복소수에 대한 값을 평면에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x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와. 이어서 좀 이따 쉬는 시간 갖고 정리를 좀 할게요. 오케이? 이 부분 정리를 하고 뒤에 시스템 부분 온라인 다시 영상 키시고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해봅시다. 자, 다시 우리 복소평면 물론 모르셔도 돼요. 네, 복소평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실수랑 허수 부분으로 평면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 이제 얘를 뭘 해볼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결국 이런 복소수 z를 좌표로 찍으면 이런 좌표가 되는 거거든. 2분의 1, 2분의 루트 3. 괜찮죠? 자, 이러한 선을 내가 연결을 시키게 되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형태들은 다 특수각인 형태로 문제를 줘요. 복소수도.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면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이 되는 형태의 b는요. 여기가 몇 도일 때? 60도일 때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60도가 돼요.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60도만큼 올라갔다는 소린 거야. 저 점은. 그럼 내가 만약에 z를 2번을 곱하게 되면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만큼이 올라간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평면에서의 이동 형태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형태와 대칭 이동 정도를 배우거든. 근데 그런 변환 정도에는 무슨 변환도 있냐면 이렇게 회전이 돼서 되는 회전 변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회전 변환이 되는 형태의 식이 결국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x, y 이렇게 절평이 가면 너네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없지만 행렬이라는 형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 변환을 하면 얘도 그냥 듣고 넘겨. 몰라도 돼요. 코사인이랑 마이너스 사인이랑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하면 얘가 회전 변환이 되는 형태가 돼.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곱할 때마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야. 에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복소수에서 z를 계속 곱해져 나간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회전 변환을 계속 반복한다는 소리인 거거든. 2번을 곱했어? 그럼 60도만큼 몇 번? 2번을 간 거야. 3번을 곱하면 3번 간 거고 4번을 곱하면 4번 간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z를 여러 번 곱하게 됐을 때 다시 뭘로 돌아야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그지? 근데 60도잖아 얘는. 60도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몇 번 곱해야 돼? 6번을 곱해야 되는 거야. 6번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라고. 6번이 이동이 되는 거다 보니 z를 몇 제곱하면 6제곱을 하면 몇이 된다? 다시 원래대로 1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봐봐. 어떤 복소수든 몇 제곱해서 1이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를 조금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라는 숫자가 있다 칩시다. 그 얘를 내가 평면에다가 나타내면 i라는 숫자는 실수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0,1인 거라고. 0,1. 0,1이면 여기죠, 여기. 됐어? 0,1이라는 점은 결국 x축에서 이렇게 몇 도만큼? 90도만큼 회전을 한 거거든. 그럼 한 번 더 곱하면 180도로 가겠죠.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i를 몇 번 곱하게 되면 4번을 곱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거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찾으셔도 됩니다. 나는 찾는 걸 원해요. 여러 번 곱해서. 근데 요즘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숫자들을 주지는 않아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24번 곱해갖고 1이 되는 형태들도 나와요. 야, 그럼 그거 다 일일이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찾다가 끝까지 찾아서 찾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이 24제곱이 1이 되는 형태들을 본인들이 좀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회전각이 30도가 되는 형태가 주어지면 30도는 12번 해야 되거든. 그래야 360도가 되는 거 아니야. 12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30도가 12번이야. 그럼 15도가 몇 도야? 24번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15도 형태의 숫자들도 주기 때문에 오케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은 더 편해요. 그리고 실제 복수방면으로 거듭제곱꼴을 찾는 형태들을 어느 정도 최상위 친구들은 할 줄 압니다. 이걸 쓰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로. 오케이? 뭐 과정이야 상관없어. 과정은 몰라도 돼. 우리가 예를 들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i를 좌표로 찍으면 이런 거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인 거지. 이런 점인 거죠. 이런 점을 내가 일단 선을 하나 그어서 몇 도인지를 파악해요.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 미안. 자,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1대 1이면 몇 도? 45도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해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번을 곱하면 몇이 된다? 1이 된다. 실제로 해보시면 쟤는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2i가 됩니다. 그죠? 아, 이거 루트이구나. 숫자 크기가 다르네요. 소리. 얘는 i가 되지. i를 4번 곱하면 1이 되죠. 4제곱을 양변에 취하면 8제곱이 몇이 돼요? 1이 돼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형태를 보고 어차피 특수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특수각인 형태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몇 번 회전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 문제가 나오든 간에 380번도 그렇고 379번도 그렇고 복수 평면 정도까지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제일 좋은 형태는 그냥 외워주는 겁니다. 숫자를. 어차피 주로 나오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들 때문에 조금 숫자가 불편한 애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불편한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면 일품 정도서부터는 나와요. 불편한 것들이. 일품 그리고 1등급 또는 블랙라벨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복소수들이 나옵니다. 몇 제곱해서 막 몇이 되는 거. 여기도 있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는 그렇게 불편한 숫자는 없는데 예를 들어 401번 문제 봅시다. 뒤에 60쪽에 자, 어떤 복소수 z를 4제곱을 했더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주어져요.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올라간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면요 4제곱해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 z를 줍니다. 문제에서 4제곱해서 저 숫자가 되는. 오케이? 근데 이거 실제로 너네가 복수 평면에다가 갖다 더 붙이시게 되면 4제곱에 대한 숫자는
실수 부분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위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 45도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몇 도가 움직인 거냐? 135도가 움직인 거예요. 135도가. 그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몇 도가 돼? 135도를 두 번 더한 거니까 270도가 되는 거고. 그지? 270도에다가 한 번 더 135도를 더하면 몇이 돼요? 세 번 곱하면 이 두 개 더하면 몇이냐? 310 몇 도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나? 이런 형태로. 그리고 나서 또 더하면 또 다시 135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세 번마다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 실제로 세제곱을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다시 1이 되는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얘는 그래도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원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숫자니까 이거를 그냥 제곱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니까 i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제곱시키면 얘는 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또 한 번 시키면 그러니까 세 번을 또 곱하게 되면 1이 되는 형태의 구조로 갖는 거거든. 그래서 생 정도까지는 이런 특수각에 대한 형태들로 보통 그 복소수 값을 주는데 이제 위로 갈수록 뭐가 주냐? 4제곱해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 복소수 z를 줘요. 그냥 애초에. 오케이? 이제 이런 애들은 결국은 몇 번을 곱해야 되냐면 8번에다 4번 곱하면 12번 곱해야 되거든. 얘는 실제로 해보면.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들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만약에 조금 나는 너무 힘든데 하시면 제곱해가면서 찾아주시면 되고 제곱해가면서 찾아주는데 결국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기성을 가지고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암기를. 알겠죠? 거기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순환 형태들은 사실 복소 평면까지 이해를 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순환형이든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옆평면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라스트입니다. 복소수 마지막. 자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반하는 그러니까 결국 허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들이 만족을 안 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실수 성질을 만족 안 한다라는 성질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성질이 요거죠.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루트 ab가 되더라. 얘가 실수 성질인 거잖아. 그죠? a, b가 양수일 때.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루트 a랑 루트 b가 둘 다 허수면 다시 말하면 a, b가 음수면 저 성질이 만족해 안 해? 안 합니다. a, b가 둘 다 음수면 b가 둘 다 음수면 이렇게 합쳐 써지는 형태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등장이 되더라.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지. 둘 a가 음수고 자 이런 형태가 합쳤었더니 뭐가 되는 형태들? 합쳤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형태들. 지호. 이렇게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나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나요? 그럼 a 뭐가 돼야 돼? 음수. b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기억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0이 들어갈 수 있고 분자에는 0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형태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0은 어차피 0이니까. 됐니?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실수인 애들은 그냥 합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i로 고쳐서 계산을 했단 말이지. 예를 들어 382번에 1번을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에요.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허수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합쳤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하냐면 루트 3i 저 부분을 실수랑 허수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루트 3i와 루트 7을 곱한 형태다. 그럼 다시 계산하면 루트 3이랑 루트 7은 이제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실수를 곱하면 루트 21이 될 거고 거기에 i가 붙은 형태야. 다시 정리하면 루트
마이너스 21이 되는 형태인 거거든. 되니 여기까지?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야. 기본에서 i로 빼놓고 해라. 왜? 허수는 실수 성질을 쓸 수가 없으니. 야, 근데 봐봐. 이렇게 두 개를 곱했는데 허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계산했더니 결국 뭐 나왔어? 루트 마이너스 21이 나왔단 말이야. 루트 마이너스 21은 뭐예요?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음수인 케이스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케이스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 얘는 그 외잖아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그럼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매번 i를 빼놓고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이 결과물을 알아서 이거 그냥 두 개 곱하면 돼, 이런 계산을 할 거냐. 오케이? 자, 그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즘은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잘 안 냅니다. 성질로 빼고는. 383번 봐봐요. 자, 이거를 간단히 계산을 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383번에. 이거 실제 고등학교 요즘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83번. 요즘 조금 트렌드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묻는 건 뭐냐? 결국 음수인 거는 내가 뭘 뺄 거고 마이너스를 빼서 정리를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옆에다 써봅시다. 383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케이스들. 그 외의 것은 다 실수처럼 풀어도 됩니다. 이거를 연습을 해놓는 게 좋아요. 매번 i로 빼놓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형태를 제외하면 그냥 계산해도 된다. 383번 봐봐. 자, 이게 어려워서 틀릴까요, 애들이? 이거 어려워서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틀려? 부호 때문에 틀려요. 헷갈려서 틀리고. 실제로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이거 3번인가 4번에서 나왔는데 이걸 틀려갖고 온 거야, 계산을. 이거 실제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시간이 조금 더 학교에서 문제를 복잡스럽게 내면 조금 더 불편해지는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자, 계산하는 거 한번 좀 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아이 힘들어 씨. 자, 다음 식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거 우리는 알아. 머릿속에 뭘 알냐면 두 개의 허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 알고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개념을 알아요. 됐어? 그 개념이 지식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외의 것은 그냥 해도 된다. 굳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i를 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쓰면 안 되는 성질인데 그냥 해도 결과물은 같다. 다시. 음수 곱한 거지. 음수니까 그냥 루트 36이 아니고 뭘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6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계산. 왜? 두 개를 곱한 거죠. 두 개를 곱한 형태 i를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계산한다? 그냥 마이너스 36으로 계산을 한다. 그냥 곱하면 된다고. 루트 마이너스 36은 6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6i가 돼요.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함이 느껴지면 됩니다. 음수고 음수지? 그럼 얘는 그냥 합쳐 써도 된다고. 두 개 합쳤으면 루트 몇이야? 4가 됩니다. 그죠? 루트 4는 계산하면 몇이에요? 2죠,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4는 합쳤을 때 뭐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 튀어나온 상태에서 합쳐 쓰시면 몇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이 된다고 계산을 하시면. 됐어? 되니요. 이렇게 두 개 나누면 마이너스 16 되고, 합쳐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양수면 마이너스 앞에 또 튀어나와야 된다고. 루트 마이너스 16은 다시 고치면 4i가 되는 거죠. 4i 마이너스 앞에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i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몇 i? 2i로 계산이 되면 되겠지. 되니? 두 개 숫자를 더하라 했으니까 두 개 숫자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 부분이 그럼 얼마만큼 빨리 풀어질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조금은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자고.
매번 할 때마다 i로 고쳐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나옵니다. 부호를 실수하고 숫자를 실수하고 i를 빼먹고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방지해주고자 요거 요즘 많이 나오거든 진짜로 83번 문제 요즘 기출에서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 얘는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들 신경 써서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82번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질로 보통 나와요. 성질로 86번 문제 볼게요. 자, 8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루트를 합쳤었더니 뭐가 나왔어? 음수가 튀어나왔지? 그럼 옆에다 써놓읍시다. A는 양수, B는 음수. A는 양수, B는 음수. 그렇게 해서 다음 밑에 있는 식 중에 옳은 것들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안 틀릴 수 있을까요? 86번 해봐요. 386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C스텝 한번 봅시다. 저랑 앞에 C스텝이 혹시 따로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은 복소수 C스텝을 푸세요. 알겠죠? A가 양수, B가 음수. 채팅 나온 사람들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온라인 각각 나온 사람 저한테 눈 마주치고 몇 번이다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봅시다. 다시 해봐요. 자, 나온 사람들 저한테 눈 마주치고 몇 번 있는지 자, 실제로 많이 틀린다라는 거죠. 86번 풀고 있는 거지? 많이 틀렸어요. 또 의외로 많이 틀린다니까 이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도 알아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지호 좋고 복수는 한 번 더 정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야 이런 거를 좀 토요일 날 와서 좀 질문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응? 또 하는데 너 풀고 있니? 자 사놨어. 사는 건 다 사놨어요. 지금 2단원까지 마무리된 친구들도 있고요. 3단원 혹시 복수수 좀 자이스토리 풀고 있다. 아무도 없어. 온라인 혹시 자이스토리 3단원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 풀고 있니? 천민이 어디 풀고 있니? 요즘 좀 스톱이 된 거네 지금 저희가. 스톱되지 마라.
센이랑 격차 벌어지지 마요. 응?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네 문제집 최소한 4권 이상은 풀어야 이제 익숙해지지. 근데 아직 지금 2권째 풀고 있는 거잖아. 2권을 같이 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4권을 풀어 진짜로. 이게 당연히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양적인 부분에서 지지 마세요. 양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했습니다. 자, 38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안 나오죠 지금 잘.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예요. 다시 체크.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제곱 B는 A제곱이 나가잖아. A제곱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절대값을 붙여서 나가요. 루트 바깥으로 나갈 때. 근데 어차피 A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풀려면 A 루트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해. 2번 루트 A B제곱이야. B제곱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절대값 B로 나가야 된다고. 절대값 B로 나가는데 B가 음수라며. 음수니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바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3번 루트 A분의 루트 B라면서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거 마이너스 안 합쳐져요. 이거는 그냥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저거 위에 게 되는데 밑에 거 거꾸로 뒤집었을 때도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아니죠. 4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튀어나오려면 둘 다 음수여야 됩니다.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마이너스 루트랑 루트 B랑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요. B도 음수고. 그러니까 합쳤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에 있는 숫자는 그냥 마이너스 AB를 곱한 형태가 돼야 된다고. AB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B가 돼야 돼요. 안에가. 내가 말했잖아. 마이너스 아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개를 곱했어요. 근데 둘 다 음수니까 합쳐 줄 때 뭐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 튀어나온다고. 그리고 나면 안에는 그냥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36이잖아. 루트 36이니까 몇이라고? 6이라고 그냥. 근데 지금 너네가 이거 합쳐 쓴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써놓자. 지금 5번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얘도 음수인 거 확인이 됐고 얘도 음수인 거 확인이 됐잖아. 그럼 이제 얘는 합쳤을 때 뭐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고 이 두 개 그냥 곱한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계속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또 앞에 마이너스는 없어져야지. 이게 또 문자로 보면 또 헷갈려요. 숫자로 보면 또 헷갈리고. 12번 13번 유형은요 내가 뭔가 수학을 잘 못해서 아니 어려워서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나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니들도 그렇고 헷갈려 해서 틀리는 거라고. 명확하게 잡아줘야지. 그래서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해봐요. 그럼 헷갈릴 일이 없어요. 둘 다 음수일 때 곱하기를 기준으로 둘 다 음수일 때는 뭐가 그냥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곱하면 돼.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6이잖아. 그럼 얘를 내가 이쁘게 표현하면 몇이 되는 거라고? 그냥 6i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말하자면 12번 13번은 뭐 때문에 틀린다고? 헷갈려서 틀린다고. 중짜리 문제 하나 풀어보라고 했는데도 오답률이 있잖아요. 좀 더 헷갈리게 되면 뒤에 C스텝 안 헷갈릴 자신 있어요? C스텝에서 대소관계 묻는 게 없네요. 자, 정리를 꼭 해줍시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제가 해줬던 내용대로 연습을 좀만 해봐요. 모방도 충분히 교육이 됩니다. 해보시고 본인이 뭐가 더 편한지 또 저렇게 하려니까 헷갈리는데 과도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해주는 것처럼 하시면 편해요. 헷갈리는 거 없이. 알겠어? 연습을 꼭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얘는 됐어?
자, 여기까지가 복소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앞에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 보니까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복소수는 특히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풀어서 정리를 꼭 합시다. 알겠죠? 꼭 푸세요. 그거 풀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42쪽, 43쪽 부분 봅시다. 자, 그리고 C스텝 정리가 다 끝난 사람들은 뒤에 숙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C스텝 그 복소수 부분. 자, 42쪽, 43쪽 우리가 하다가 말았죠? 몇 개면 중요한 거면 꼬집어서 좀 풀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혹시 다른 문제들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C스텝 마무리 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맨 앞쪽은 했던 것 같은데 다. 그죠? 내가 여기 중간부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중요해 보이는 것만 쭉 진행을 했었는데 42쪽이랑 43쪽에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줍시다. 42쪽, 43쪽 질문 66 50, 66 66? 나 저번에 했던 건 안 해요. 네, 66 했는데 저번에 아닌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늘 왜 체크가 돼 있지? 66 오케이. 그다음 68 68. 아 이거 그냥 체크만 해놨었구나. 아 68 오케이. 그다음 72번 또. 76번 야 이거 활용돼. 오케이. 활용돼. 이거 빨간색 요것만 하면 되나요? 나머지는 없어요? 뒤에 44쪽 질문.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쭉 한번 풀어봅시다. 또 없어? 뒤에는 80번. 자 66번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다 된 사람들은 뒤에 복소수 푸셔도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니면 자이스토리에 있는 복소수 푸셔도 돼요. 66번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꼭 들으시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에 대하여 자, fx의 세제곱이 봅시다. fx의 세제곱은 자, x 4x 제곱 fx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대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항등식이죠. 자,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을 한다 했으니까 항등식이야. 근데 밑줄 최고차항 계수가 딱히 안 나왔죠. 최고차항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 식을 보았을 때 너네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최고차항도 이 식을 통해서 뭐 한 거구나? 주어진 거구나. 그죠? fx가 몇 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상수라고 합시다. fx가 상수는 3번 곱해봤자 상수입니다. 그죠? 왼쪽은 상수예요. 오른쪽 식은 최소한 2차 이상이지. 맞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는 아닌 거고. fx가 만약에 1차라고 한다면 얘는 3차가 됩니다. 3번 곱했으니까. 오른쪽 식은 fx가 1차면 얘도 3차가 될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fx는 몇 차가 돼야 되는 거구나? 1차가 돼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fx가 2차가 되면 얘는 6차가 돼요. 얘는 2차가 되면 4차가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너는 fx가 몇 차구나? 1차구나를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개수가 양수인 것까지 주어졌어. 오케이. fx 뭐 하란 소리구나? 작고 풀란 소리구나.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fx를 ax 플러스 b로 작고 풀어야 되는 거구나.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왼쪽 식은 ax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요. 는 4x 제곱에 fx ax 플러스 b 이렇게 결정이 되고 뒤에가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했으니까 적당히 개수 비교를 해줘요. 그럼 a, b 값이 나올 겁니다. 할까? 자, a 세제곱 최고차항 3차는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4a랑 같아야 됩니다. 0은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a제곱은 4가 돼야 되고요. a 값은 뿔마 2가 돼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소리지. 뭘로? 양수로. 됐어? 그러면 fx는 a 값이 2니까 2x. 자, 상수 비교합시다. b 세제곱이 뭐가 돼야 돼? 여기 상수 부분 1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2x 플러스 1이네. 그냥. 됐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fx에 대해서 다음 식
여기까지 끊었을 때 너네들은 fx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x 플러스 1로. 기억 fx를 x로 나눈 나머지 x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1이죠. 기억은 맞네요. 니은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4다. 아니죠. 2죠. 2. 자, fx를 세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건 나눠라. 너네가 직접. 알겠죠? 요거 세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x에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개수 비교를 수치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치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게 14x 플러스 13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해봅시다. 66번을 질문한 친구들은 fx를 못 잡아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겠죠. 정리해주시고 이것까지 꼭 해봐요. 본인들은 틀린 사람들. 자, 68번 문제 볼게요. 야, 이제는 얘가 조금 해석이 되니? 나 물어봅시다. 자, 이런 값을 주어지고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밑줄. 자,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뭘 구하라는 소리야? p5 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p5를 구하라는 소리는 px를 세워달라는 소리야. 그럼 px는 3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 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px를 자, 요렇게 잡으라는 소린가요? 너네한테 이제 물어봅시다. 이렇게 잡으라는 소린가? 그럼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2 되는 a, b, c, d를 잡으라는 소린가요? 그건 아니지. 위에 있는 식이 이제 나는 인수에 대한 문제구나 해석이 될까 이제는?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2가 대입하면 0이 되고 3을 대입하면 0이 되고 4가 대입하면 0이 되는 형태로 인수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 그러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발생이 돼? 분수가 결정이 조금 거슬려요. 바꿔줍시다. 첫 번째로 p1-2분의 1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는 0. 그래야 1을 대입했을 때 뭐다? 0이다.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그렇게 나머지들도 고쳐봤더니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p-3분의 2가 0이다. 밑으로 쭉 나오겠지. 이제 x자리에다 뭔가를 대입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규칙을 찾아봤어. 했더니 px 뒤에가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이 되죠?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 3을 대입하면 4가 되고 4를 대입하면 5가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뭐가? x가 0이 되는 식이란 말이지 쟤네들은. 됐어? 여기서 이제 니들이 또 갈등이 생기나?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1 대입하면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p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는 x-1도 인수로 갖고 x-2도 인수로 갖고 x-3도 인수로 갖고 x- 뭐도 바로 인수로 갖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다. 아니죠. 문제에서 px가 뭐라 했어요? 다항식이라 했어요. 야, 다항식에다가 분수식을 뺐는데 어떻게 다항식이 나오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갖고 이렇게 놓고 그냥 억지로라도 풀려고 한단 말이야. 틀리지.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px는 밑줄 다항식이랍니다. 3차 다항식. 자, 3차 다항식에서 분수식을 빼면 절대 0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돼? 정수랑 유리수를 뺐는데 어떻게 0이 나와? 정수에서 유리수를 뺐는데 다항식에서 유리수를 뺐는데 어떻게 0이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항식으로 고쳤을 줄 알아야 돼요. x 플러스 1 분수가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분수를 곱해야 되는 거지 양변에. x 플러스 1에 px 마이너스 x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됐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항식 빼기 다항식이 만들어지니까 얘도 다항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돼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형태는 없을 거니까 해도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1
px 마이너스 이제는 쓸 수 있죠. 얘는 1도, 2도, 3도, 4도 뭘 가져? 인수로 가져.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져. 대신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니까 뭐 k. 인수 정리할 때 K값 안 써서 틀리는 고등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K값. K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등식이라며 적당한 숫자들 대입해서 K값 구합시다. 자, K를 구하고 싶은데 PX가 거슬리죠? 그러니까 PX 없어질 수 있는 형태를 대입하세요. PX가 없어지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사라지지. 그래서 나는 X 자리 대신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몇이니? 몇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20인가? 120K가 되네. 맞아요? 네. 아, 이 K값 되게 그지같이 많네. K값은 몇이에요? 1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120분의 1 넣어. 내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P5지 P5. 이제 이쪽 식에다 그냥 그대로 뭐만 대입하면 돼? 5만 대입하면 돼. 됐어? 식 완성시키는 것까지 본인들이 다시 연습을 꼭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는 정리를 꼭 하세요. 인수 정리 오늘 우리 저번 그 항등식 이거 할 때 많이 정리했잖아. 어디까지? 그럼 분수 모양도 내가 편하게 고칠 줄 알아야 돼. 인수로. 아직 불편한 거죠. 분수 형태 모양이. 우리 요 생각까지. 다항식이랑 분수는 계산했을 때 0이 될 수 없다. 오케이?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몇 번인가요? 272번인가요? 72번 문제 봅시다. 자, 27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혹시 했으면 제대로 알고 풀었으면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만약에 안 됐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72번에 px는 x대제곱 문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얘가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우리 게임 같은 것도 할 때도 상대방의 전력을 먼저 분석하잖아. 문제를 풀 때 뭔지부터 파악을 합시다. 자, 밑줄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 인수분해에 대한 문제구나. 너무 바로 나왔네요. 인수분해 문제구나. 자,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개수를 NA, B라고 잡겠답니다. 와, 이게 뭔 말이지? 뒤에 예를 들어 밑줄. 자, 수학에서 예시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시처럼 하라는 소리예요. 굳이 예시처럼 이렇게 예시 문제를 줬다는 소리는 이게 너한테 푸는 방향을 정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시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x대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대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플러스 2 이런 형태를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렇게 되면 a 자리 대신 마이너스 3을 b 자리 대신 2를 넣었을 때의 1차항의 개수죠. 1차식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인수분해가 1차로 몇 개? 2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인수분해를 해서 2개다 라고 쓸 거라는 거야. 그럼 확답형 문제는 항상 기억을 통해서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시를 통해서. 확답형 문제는 n 0,1이죠? 0,1이냐 마이너스 1이냐? 1. 자, 0,1은 0 대입하고 1 대입하라는 소리입니다. x 4제곱 플러스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그죠? x 4제곱 플러스 1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1차로 인수분해 안 될 거 아니야. 1차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몇 개밖에 없다. 1차로 인수분해하는 거 0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에 0,1을 대입하면 0입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의미 이해됐어? 자, 그럼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언제? 안 되는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데. 인수분해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이거 정리하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제곱의 숫자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합차곱을 이용하시면. 거기에 부호는 또다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제곱인 형태가 주어져도 플러스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예식은 결국 2차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알파 x제곱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결국 만약에 된다라고 친다면 얘가 제곱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일 때 부호가 음수일 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야. 제곱수이면서 부호가 음수인 케이스들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본인들도 판단이 될까?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봅시다.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n 마이너스 22죠. 자, 얘가 두 개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두 개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거든. x 4제곱 플러스 nx제곱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는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 곱해서 20이 되는 정수들을 찾아볼 거야. 곱해서 정수가 20이 되는 거 뭐 있어? 20이랑 1이 있잖아. 2랑 10이 있을 거고 4랑 5가 있겠죠. 이 정도만 찾아봅시다. 부호가 반대니까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가 됐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 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하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때는 1창이 두 개가 나온다고. 내가 곱해서 20이 되는 케이스를 찾고, 그런 애들 중에 만약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에 뭘 붙였을 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나올 수 있겠다. 몇 개가? 두 개가. 아니 이런 느낌이 되네. 그러니까 2번은 응용이 되는 거죠. 니은은.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가 붙으면 하나 나오겠지? 나머지 있나 없나? 없어요? 괜찮아? 두 개 되는 거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죠? 선생님 여기서 얘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은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정수의 값은. 자, 디귿은 활용이 됩니다. 모의고사 패턴이죠. 이런 문제들은. 자, 디귿 문제를 보시면 n에다가 m 몇을 대입했어요? 4를 대입했습니다. 자, 밑줄. 근데 그게 몇 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4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자, 식을 정리하시면 x 4제곱 플러스 mx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얘가 4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둘 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잖아. 제곱수로 정리가 돼야 돼.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4랑 1밖에 없어요. 1도 1의 제곱이고 4도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인수분해를 할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둘 다 1차식으로 총 몇 개? 4개의 인수를 갖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소리네. 그럼 n값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는 2개입니까? 또 있나요? 없지. 제곱수 되는 애들 중에 음수 되는 케이스. 얘는 1개밖에 안 나와야 돼. 그래서 만족하는 n값은 몇 개다? 1개다. 디귿은 틀렸네요. 얘는 활용 문제라서 딱히 뭐 집어줄 건 없지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에 대한 문제인 거라고. 그게 기억에서 보통 파악이 된다. 또는 예시가 있으면 예시를 통해서 파악이 된다. 니은 디귿을 아직 보기 전에요. 기억과 예시를 가지고 어떤 형태일 때 1차식이 되는지를 관찰하세요.
그냥 무작정 니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무작정 디귿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를 해봅시다. 잘. 자, 그 다음 76번인가요? 76번 문제 봅시다. 한 모서리의 활용이죠. 얘는 A인 정육면체가 4개, B가 1개, 그리고 각각 AA, B인 게 8개, BBA인 게 직육면체가 5개 있대요. 자, 이 18개의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를 모두 활용하여 빈틈없이 쌓아 올린 부피가 밑줄 75. 그런 직육면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니? 이거 부피랑 더한 거랑 직육면체 부피랑 결국 같다는 소린 거야. 근데 얘 부피들을 다 더해보라는 거죠, 얘를. 됐어? A 세제곱이 부피가 되는 형태가 몇 개 있다고 지금? 몇 개 있냐 이거? 4개? 그럼 얘는 4A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그림에 대한 부피를 구하면. 두 번째 부피는 B 세제곱이 돼요. B 세제곱은 몇 개 있대? B인 정육면체가 1개 있대요. B 세제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AA, B인 게 8개? 그럼 얘는 8A 제곱비가 되는 거지. 부피가. 마지막으로 BBA인 게 5개니까 8, 5B 제곱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떠한 커다란 직육면체 부피가 될 거라는 소리는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결국 무슨 분해가 된다? 인수 분해가 된다는 뜻인 거야. 됐어? 위의 식을 뭐 해라? 인수 분해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큰 어떤 직육면체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닌가? 아, 그게 또 75야? 여기까지 하는 소리. 됐어? 아무튼 직육면체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제 이거 인수분해 시켜야 되죠? 내림차순 적읍시다. A 세제곱 플러스 8A 제곱 B 플러스 5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지. 내림차순으로 적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보이나? 봐봐요. 이런 것들도 이거 바로 보면 이거 인수분해 묶을 게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3차 이상은 무슨 제법 생각해보라 했어? 조립제법도 생각해볼 수 있어야 돼요. A 대신 뭐 1, 2, 3, 4 이런 거 대입하는 게 아니고 뒤에 뭐 약수들, 비세제곱의 약수들 또는 부호가 반대인 약수들.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의 숫자들이 등장했을 때 조립제법을 쓸 거면 얘는 B 대신 A도 대입해봐야 되고요, 마이너스 B도 A도 대입해봐야 돼요.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실제로 얘는 다 더하기니까 0이 되죠. 대입해봐. A 대신 마이너스 B를 또는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얘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뭘로 갖는다는 소리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인 거야. 됐어? 조립제법 쓸게요. 나는 너네 한번 연습해봐. 이거 문자 조립제법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문자 조립제법이죠. 3B, 8B. A가 문자입니다. 지금 5B제곱 그 다음 B세제곱. 근데 여기 뭐 대입하면 0이 된다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0이 된다고. 자, 4 마이너스 4B 해봐요. 요거는 연습을. 4B